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요즘에 이런 이야기죠. 둔촌주공, 단군 이래 최대 물량. 무서운 거 온다. 1만 2천 세대. 강동구 폭락하고 헬리오 들어올 때 폭락했다. 이제 다 죽었다. 퐁당퐁당. 그래서 본격적으로 둔촌주공이 나오면 연말 하락까지 겹쳐가지고 서울이 소용돌이 속으로 빠질 거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잖아. 소용돌이.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내피셜로 이야기, 내 경험상 그랬다. 헬리오 입주할 때 많이 힘들었지 않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헬리오 입주할 때 나도 부동산 하고 있었고 사람들 많이 보고 있었잖아요. 내가 부동산 했다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저는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잖아요. 네. 2018년, 1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았고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내리고 있었어요. 내리고 있었는데 헬리오 입주할 때 내렸다 그러면 맞지. 전체가 내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영향이 어떠냐. 그러면 헬리오 때는 그랬는데 둔촌주공 때는 어떨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딱 이거야. 둔촌주공 입주할 때 가격이 내릴 것 같습니까? 전세 매매 내릴 것 같습니까? 이거잖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라는 게 내릴 것 같습니까? 오를 것 같습니까? 오를 것 같지는 않잖아. 내릴 것 같습니까? 안 내릴 것 같습니까? 얼마나 내릴 것 같습니까? 이거잖아. 그냥 잘은 모르겠고 겁나 내릴 거야. 죽었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내린다 오른다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조작적으로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조작적 정의 뭐냐면 이게 조작된이 아니고 조작적 정의는 뭐냐면 뭔가 연구를 하고 막 결과를 도출하려고 그러면 정의를 해야 돼. 내리는 거에 대한 정의, 오르는 거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논문할 때 조작적 정의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 연결적도 무조건 연결적 내피셜로 하지 말고 연결적은 도대체 뭐냐? DSR 40% 넘어가는 애들. 이게 조작적 정의라는 거지. 그런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기는 뭐예요? 라고 정의를 물어보면 네가 하면 투기죠. 아 그러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생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내리는 건 뭐고 오르는 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올림픽 파크 프레온 둔촌주공이 입주했을 때 가격이 내릴 거냐? 내린다면 얼마나 내릴 거냐? 이걸 추측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내린다 오른다는 뭐냐면 비교 대상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이 2023년 여러분 하락론자들이 이야기하는 2024년 하반기에 5%가 내렸어요. 그죠? 근데 둔촌주공 입주하면서 둔촌주공이 10%가 내렸어요. 그러면 둔촌주공이 10%가 내린 게 아니라 전체 서울 대비해서 5% 정도 더 내린 거니까 내린 게 맞죠. 그죠? 근데 둔촌주공 입주할 때 오히려 5% 올랐어요. 근데 서울이 10% 올랐어요. 그러면 둔촌주공 입주할 때 수치는 올랐지만 내린 게 맞죠. 상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뭐 부산이랑 비교해요, 대구랑 비교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입주 물량으로 순수하게 입주 물량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금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빼는 게 더 딱 그것만 부각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상위 집단인 서울이랑 모집단인 서울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서울은 강동이랑 금리도 똑같을 거고 정책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해서 서울보다 많이 내릴 거냐, 얼마나 많이 내릴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그러면은 그래서 사례를 비교하는데 헬리오가 입주할 때 헬리오가 서울 대비 많이 내렸냐? 얼마나 내렸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됐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둔촌주공 입주할 때 매매 전세 다 내릴 겁니다. 서울 대비해서 조금 더 내릴 거고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입주장의 효과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둔촌주공이 주도해서 강동구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를 거다. 이런 결론입니다. 결론은 간단하죠? 그리고 한번 볼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여기 보면은 헬리오는 입주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헬리오는 입주할 때 전세가 서울 대비해서 많이 내렸고 매매도 내렸는데 헬리오 입주 끝나고 나서 1년 지나니까 실제로는 서울보다 매매 전세가 다 올랐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그때는 헬리오 입주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1년 동안 입주 물량이 1,000호가 안 됐어요. 입주 물량이 작았다는 거죠. 폭탄 터지고 나서. 그 입주가 계속 많은 선상에 있다가 헬리오 입주 끝나고 한동안 쉬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헬리오랑 비교할 게 아니라 강동구의 고덕 상일동에 1만 4천 세대가 입주한 적이 있어요. 자, 언제냐면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만 4천, 그러니까 1.5만 호가 입주한 게 있다. 요게 더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그때 매매는 강동구가 보세요. 매매는 보면은 서울이 5.21% 오르는 동안에 강동구는 3.18% 올랐다는 거죠. 네. 강동구는 올랐지만 서울 대비 못 올랐으니까 내렸다고 보는 게 맞지. 그죠? 전세도 보세요. 전세는 서울이 1.66% 올랐는데 강동구는 마이너스 1.73%. 그러니까 그 고덕 상일동에 입주가 많을 때 실제로는 강동이 전세 매매가 올랐지만 서울 대비로 보면 내린 게 맞고 전세도 마찬가지로 내린 게 많은데 전세가 영향이 더 큰 것 같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입주장이 끝나고 난 1년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 라고 보면은
1년 뒤에 서울은 17% 걸렸는데 강동구는 14% 걸렸고 전세는 16%가 서울이 올랐는데 강동구는 10%밖에 못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야 올림픽 파크 프레온 입주하고도 입주장 끝나고도 1년 동안 많이 축 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헬리오는 올랐다 그랬잖아요. 헬리오는 헬리오 뒤에 없었고 입주 물량이 고덕 강일은 그 이후에 1년 동안 또 5천호가 또 입주했어요. 5천호가 고덕 바로 뒤에. 바로 다쭉 입주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량이 이렇게 많으면 1년 뒤에도 비를 싼다는 거지. 그러면 자 올림픽 파크 프레온이 입주하고 난 다음에는 과연 입주 물량이 있냐? 없다는 거죠. 아예. 뒤에 왜 없습니까? 없는 거야, 없어. 아, 진짜로 없는 거야? 안 한 게 아니고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올림픽 파크 프레온 입주할 때는 사례로 볼 때 당시에는 매매 전세가 약세를 보이겠지만 그 이후 입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헬리오처럼 가격이 1년 뒤에는 오르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강동구는 크게 양쪽으로 올림픽 파크 프레온, 둔촌주공하고 이제 강동상일명이라고 이 양대 축으로 가는 건데 이제는 대장이 완전히 올림픽 파크 프레온으로 올 거고 제 생각인데 헬리오랑 비슷한 가격이나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올림픽 파크 프레온 주도하에 강동구의 전체적인 위상이 올라갈 수 있다. 1년 뒤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행동 계획이 나와야죠. 내가 만약에 올림픽 파크 프레온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입주하는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거기에 전세를 놓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세를 놓는다 그러면 전세를 언제 놔야 될지. 그럼 만약에 올림픽 파크 프레온이 새 아파트고 단지 규모가 엄청 크니까 거기에 매매를 한다든가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또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영향이 과연 어떨까? 좀 디테일하게 보자는 거죠. 자, 요거는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전세 가격 흐름을 보는 거예요. 전세 가격. 여기 밑에 있는 짝대기 길잖아요. 이게 거래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입주 당시 2018년 12월에 입주했단 말이에요. 입주 당시에 보면 거래량이 엄청 터지면서 가격이 엄청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2년이 지나니까 요거에 만기들이 오는데 전부 약간 퍼졌죠. 그죠? 거래량 많으면서 또 어때요? 쓱 빠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2018년 12월에 입주했으니까 2020년 12월이면 가격이 괜찮을 때란 말이야. 그래서 2년마다 이게 짝수 효과라고 그러죠. 그리고 2023년도 보면은 쑥 내려오고 있잖아요. 물론 요거는 전체적인 시장이 내려와서 그렇지만 2020년 하반기는 좋았단 말이에요, 시장이. 근데 쑥 내려오잖아. 이렇게 보면은 자, 그리고 막상 이게 끝나고 나면 훅 올라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전세 놓으실 분들은 능력이 된다면 입주장이 끝나고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놓는 게 좋다는 거지. 기다렸다가. 능력이 된다면. 아니면 입주장에 놓으면 싸게 놓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한번 놓으면 또 4년 가잖아. 그런데 반대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입주장 11월이 입주인데 이게 늦춰질 수도 있지만 11월 입주인데 그러면 11월, 12월, 1월 이때 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싸게 구할 수 있고 이후에 2년 뒤에 오르면 계약갱신 청구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면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전세가 많이 나오겠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뒤에 다 정리해놨었네. 이거 안 보고 하신 거예요? 안 보고 했네. 안 보고 단단히 외워서 했네. 자, 그럼 어떤 게 더 영향을 줄 거냐 이런 건데, 그럼 이런 거죠. 일반 분양을 많이 한 게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올 거다. 매매는 못 하니까. 매매는 세금 때문에 못 팔잖아요, 올라도. 그러면 일반 분양이 어느 평형이 포지션이 많은지를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어. 그래서 29, 39, 49, 59 소형평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색깔 진한 거 있잖아요. 24, 18, 19부. 39, 49, 59가 일반 분양이 많았다. 그리고 84는 오히려 일반 분양이 있긴 하지만 일반 분양이 11% 적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 39, 49는 줍줍이 나왔잖아요. 이 동네 안 사는 사람들, 전세 놓을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입주 유예 해준다 그랬는데 입주 실거주 의무 안 해준다 그랬는데 실거주 의무가 3년만 유예됐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자기들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월세 나올 확률이 높지. 그래서 전세 월세는 소형평형 39, 49, 59가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구나. 월세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4월 30일 기준으로 올림픽 파크 프레온에 지금 4월 30일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평형의 매물 개수를 싹 다 전세 매매 월세 개수를 싹 다 정리한 다음에 그게 전체 세대수 대비로 나눠봤어. 무슨 이야기냐? 세대수 대비로 해서 전세나 매매 전세 월세 매물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를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39, 49, 59 보면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세대수 대비해서 많이 나온 거예요, 전세가. 그러니까 노란색은 높은 거고
세대수 대비 전세나 월세가 많이 나온 거지. 그럼 여기 3구 보면은 빨간색이 여기 세대수 빨간색은 뭐냐면 이 세대수가 많은 거죠. 실제로 3구는 세대수도 많고 전세 매물도 세대수 대비 50% 나와 있고. 그쵸? 그쵸? 여기 빨간색 보면은 4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36% 나와 있고. 자, 5구 같은 경우는 빨간색 보면은 27% 나와 있고요. 그리고 84 같은 경우에는 보면 1780 빨간색이 있는데 생각 23%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반 분양이 많은 데가 전세 월세가 많이 나오겠네. 그럼 그렇게 보면은 신혼부부나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월세를 구하신다. 월세나 전세를 구하시면 3구나 4구, 5구 이런 쪽으로 구하시면 되겠다. 왜? 거기가 임대 매물이 많이 나올 거고 가격도 시세 대비 좀 더 많이 빠지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시기는 11월 입주장 즈음 해갖고 11월, 1월, 2월 이때가 좋지 않겠냐. 왜? 11월 입주장이면 한 3개월 준다 그러면 3월 달까지는 잔금을 쳐야 되니까 3월 달로 갈수록 후달릴 거란 이야기지. 전세를 놓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전세를 놓으시는 분들은 그걸 능력이 된다면 그 피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어. 실거주가 3년 유예가 됐네. 그럼 3년 계약을 하면 3년 계약을 해도 어차피 2년마다 그 법에서 정한 대로 2년마다 세입자가 알아서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분이 실거주 하시는 분인지 세를 놓으시는 분들인지 보고 전세나 월세 계약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래 살 거라면. 조합원이라서 들어오실 일이 별로 없어요. 부동산들이 알거든요. 그런 분들은 2년 뒤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가 있지. 왜? 아까 우리 올림픽 파크 그 헬리오시티에서 봤듯이 입주장 끝나고 나면 1년 뒤에 매매 전세 가격이 서울 전체 평균보다 많이 오르잖아요. 분명히 2년 뒤에는 전세나 월세가 많이 오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 3년 유예인 사람은 2년 뒤에 들어올 거라고. 법이 안 바뀌면. 그러니까 안 들어올 사람 거를 전세 계약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예를 들어 3군데 조합원 거라서 안 들어올 사람이 있고 1+1 받아서 들어올 사람이 있겠죠. 3년 뒤에 들어올 사람이 있겠죠. 근데 시세는 둘 다 똑같이 내려갈 건데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겠지. 조합원께. 그런데 조합 조금 더 비싸더라도 조합원 걸로 해놓는 게 2년 뒤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 전세는 수급하고 금리에 정직하니까 2년 뒤에는 금리가 많이 내려가 있을 거고 수급도 2년 뒤에는 아예 없잖아. 입주 물량이.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전세 지금 오르는 추세를 봐서. 그러니까 조합원 거이면서 소형을 거래하시는 게 더 임대를 구하실 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근데 이제 요게 지금 4월 30일 기준인데 11월이니까 이제 9월부터 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비율이 유지가 될 거고 오히려 3구나 4구 쪽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쫄리니까. 이거는 나중에 9월 달에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입주장 이제 딱 들어오면 그때 한번 다시 맨날 나와야 되네. 숫자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 서울에 2,000세대 이상이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입주하는 단지들의 특징. 자, 입주일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면 50%가 입주를 하고요. 3개월이 지나면 80%가 입주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힌트가 되느냐 하면 비슷할 거야. 이거는 또 입주일을 좀 더 길게 해줄 수도 있겠지. 12,000세대니까. 이렇게 보면 임대 놓는 사람은 그 시기를 피해서 놔야 된다는 거지. 그 시기를 피해서. 그러니까 11월이 입주니까 11, 12, 1, 2, 최소 3월 달 이후에 놓는 게 더 높이 받을 수 있겠다. 훅 올라가는 거 보셨죠? 헬리오 때. 네, 이렇게 탁. 그렇죠. 근데 헬리오는 다 저층주공이고 가락시형 아파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 물량이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게 원래부터 주인들이 거주하는 비율이 확 떨어졌을 거거든. 근데 둔촌주공은 1, 2, 3, 4단지가 있는데 3, 4단지는 고층으로 돼 있고 실제로 중대형의 비중이 주공층은 엄청 높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조합원들이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이야기야. 그래서 아까도 보면은 소형평형은 임대가 지금도 많고 중대형평형은 임대가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 84는 오히려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은, 전세가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전략을 포지션에 따라서 잘 잡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올림픽 파크 프레오 입주장에는 전세, 매매, 월세 다 약세일 거지만 소형평형이 더 약세일 거고 이게 입주장이 끝나고 1년이 지나면 가격이 올림픽 파크 프레오 위주로 해서 강동구조 가격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소형평형 전세 임대 구하시는 분들은 소형평형 위주로 구하시되 조합원 조금 늦어더라도 조합원 걸 구하시고 그 다음에 임대 놓으시는 분들은 올 겨울 내년 봄을 피해서 놓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쉽겠나? 자금 여유가 되시면 그렇게 놓으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뭔가 무너지거나
박살나거나 뭐 이런 건 사실 뭐 아니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2018년, 19년은 하락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고. 그러니까 비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전체 기준으로 해서 더 올랐냐, 더 내렸냐, 내렸으면 얼마나 내렸냐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입주 자계는 분명히 약세일 거고 매매도 전세도 월세도 매매보다는 전세 월세가 더 약세일 거고 왠지 알아요?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은 매매 못해요. 어차피 올라서 단기로 팔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조합원 중에 오래 거주하셔가지고 비과세 내는 분들만 입주장에 일부 팔 수 있겠지만 매물은 잠길 거예요. 어차피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이 막 가격이 지금 21억에 그렇게 되고 하면은 비과세 안 되시는 분들은 세금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조합원들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매물은 별로 안 나올 거야. 그래서 매매 조금 떨어지거나 거의 안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뭐 전세나 월세는 가격이 많이 빠질 수 있다. 하지만 1년 지나면 다 오를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강동이 한번 업그레이드가 될 거다. 그러면 동일 시기에 고덕 매수 기회일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 휘청할 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고덕에 지금 평형대별 전세 가격이랑 그 입주장이 틀렸을 때 그 둔촌주공의 전세 가격이랑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고덕도 나름의 이제 애기 키우고 하고 그러면 이제 애기들 중고등학교 다니면 이사 가기 쉽지 않을 거야. 거기 학교는 나름 괜찮잖아요. 한영외고도 있고 배재고등학교도 있고 남아학교는 뭐 이렇게 알아주는 곳이잖아. 그리고 조용하니 그렇고 그리고 이제 둔촌으로 가면 이제 생활권이 완전 바뀌어 버리는 게 있죠. 예, 그리고 그러겠다. 근데 이제 둔촌주공에 입주하면 거기 그 방이동의 학원가들이 후끈하겠다. 그 건너편 성내 삼동 쪽에 그 뒷골목 작은 데까지 다 상가들이 월세가 많이 높을 수도 있겠다. 상가 사요? 저는 이미 갔다 왔죠. 벌써 많이 갔다 왔죠. 아, 이미 몇 개 사셨습니까? 아니, 안 샀어. 몇 번 갔다 왔지, 그 뒷골목 갔다 왔지. 그래, 지금은 허랑한데, 학원들도 예, 막 구석구석 다 들어오겠지. 없어서 못 다니겠지. 고덕에 3월에도 다른 단지 재건축 재개발이 있었던 듯한데 그것도 봐주세요. 문정 136 등. L 로그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강동이 지금 전세가 내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 그 둔촌 주공 옆에 자이인가? 입주하는 게 있어, 6월 달에. 그래서 그런 거야. 둔촌이 벌써부터 이렇게 입주해갖고 4월부터 지금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6월 달에 입주하는 게 있어.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거기는 빨리 잘 맞춰야지. 둔촌 주공 터지기 전에. 빨리빨리 나와야죠, 빨리빨리. 거기 이제 입주 6월 끝나고 3, 4개월 뒤에 놓는다고 버티고 있으면 둔촌 주공 입주랑 본격적으로 맞물리면서 전세 월세 빼기 힘들 수도 있어요. 둔촌은 뒤에 누가 없으니까. 없지. 뒤에 조금. 그치. 3개월 정도 끌어도 되는데. 그렇지. 이제 6월에 하는 애들은 뒤에 둔촌 주공 기다리고 있는데 3개월 미루면 터지는 거지. 요게 뭐냐면 그 둔촌 주공이 둔촌 제1동인데 여기 보면 전출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출 보면은 여기 2017년 이때부터 18년 이때 싹 다 이제 완전히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갖다 다시 돌아올 거란 말이야.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겠지만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돌아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보면 이런 거지.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냐 보면 둔촌 제2동이나 성내 3동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전출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막상 입주할 때 이쪽에 있는 사람들, 그쪽에 갔던 사람들이 전세하고 월세 빼고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러면 둔촌 제2동이나 성내 3동에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그래서 보면 그럼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둔촌 1동이고 성내 3동 여기고 둔촌 2동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옆으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옆으로. 의외로 올선 이런 데는 못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갔단 말이야. 근데 아파트는 이쪽에 많아요. 이쪽에 많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자이 6월에 입주하는 게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갔다가 다시 올 때 다 빼고 올 거니 이쪽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야. 전세하고 매매가. 근데 여기 6월 달에 얘네까지 있으니까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전세나 월세가 둔촌주공이나 올해 안에 있다. 올해나 내년 초에 빼야 된다. 그러면 좀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금 좀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 6월 달에 입주하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빨리 좀 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